피망, 비타민 풍부한 서양 고추, 신진대사 돕고 몸안을 깨끗이 해주는 강장식품. 피망은 풍부한 비타민 함유량으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여름 채소 중에 왕자라고도 불린다. 비타민 A가 풍부한 것이 특색인데 성장기에 A가 부족하면 골격의 성장이 정지된다. 피망 같은 채소 중에 들어있는 비타민 A는 그 모체인 카로틴이라는 모양으로 들어있다. 이 카로틴은 지질과 곁들여 먹으면 흡수와 이용률이 높아져 좋다. 샐러드로 먹거나 기름에 볶은 잡채 모양이면 그 흡수가 좋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름에 살짝 데친 피망을 먹으면 여름을 거뜬히 넘길 수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또 비타민C가 시금치와 같은 양으로 채소 중에서는 파슬리 다음가는 높은 함량이다. 요리할 때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되는 것은 삶거나 끓이는 경우이고 기름에 튀기거나 지지면 그다지 파괴되지 않는다. 그래서 피망은 샐러드 등으로 날로 먹거나 고기를 넣어 지져 먹는 것이 좋다. 피망은 활발한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몸안을 깨끗하게 해주므로 누구에게나 좋은 알칼리성 강장식품이다. 더위에 저항력이 없고 몸이 약한 경우에 계속 먹으면 체력이 불어난다. 다 익어 붉게 된 것은 우리 고추와 마찬가지로 향신료로 쓰인다. 피조개,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이 있어 빈혈 치료에 효과, 조림 요리와 국거리로 이용. 폐각과 내장 등은 먹을 수 없어 폐기율이 80에서 90%나 된다. 피조개의 혈액 중에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 육질부는 적색을 띠기 때문에 피조개라고 한다. 생식에 알맞으며 간장, 식초 등과 같이 조림 요리와 국거리로 쓰인다. 빈혈 치료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유기산으로 호박산이 많고 아미노산으로 글루탐산이 많아 독특한 맛이 있다. 한천, 칼로리 없어 비만증인 사람에게 좋은 식품. 장의 연동운동도와 완화제로 이용. 우목가사리의 끈끈한 점장을 얼려서 말린 것을 한천이라고 한다. 한천이란 추운 하늘이란 뜻인데 옛날에는 한천을 만들 때 겨울철 추운 하늘 밑에서 얼려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름철에도 냉동기가 있어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당질이 주성분인데 대부분이 갈락탄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화 흡수가 안 된다. 한천은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창자의 연동 운동을 잘 하게 하므로 완화제로도 쓰이며 칼로리가 낮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비만증인 사람에게는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다. 한천을 끓여서 녹일 때는 뚜껑을 닫지 않아야 하고 녹으면 곧 불에서 내려 놓아야 한다. 설탕은 한천이 녹은 다음에 넣어야 잘 굳어진다. 한천에 과즙을 넣어서 가공할 때는 불에서 내려놓고 5분쯤 지나서 섭씨 60도가량으로 식혀놓고 과즙을 넣어야 한다. 두 가지 색의 한천을 만들려면 먼저 굳혀놓은 한천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몇 번 부어서 약간 녹인 후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내고 다른 색의 뜨거운 한천을 부으면 실패하지 않고 잘 만들어진다. 해구신, 정력 강장제 대명사로 알려진 영양가 낮은 단백질이 주성분. 물개는 순놈 한 마리가 암놈 30에서 50마리를 거느리고 산다. 순놈은 몸집이 커 암놈의 1m에 비해 2배가 넘는 2m 이상이며
무게는 암놈이 60kg가량인데 순놈은 300kg이나 된다. 정력 강장제의 대명사처럼 불려온 해구신은 바로 이 순놈의 생식기이다. 남성의 발기부진에 좋고 약해진 정액 생산 능력을 높여주며 몽정과 정신허약, 중풍에 좋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으로 과신해온 사람이 많았다. 색을 너무 좋아해 헛것이 보일 때 좋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과연 성분상으로 보아 그럴 만한 것이 있는지는 의심이 간다. 주 성분은 단백질이며 그것도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경성 단백질이어서 영양가가 낮은 편이다. 설령 호르몬이 있다 해도 그것을 먹어서 사람의 정력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특수 성분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것을 먹으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고 믿는 심리적인 효과인 플라시보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 해구신은 개, 소, 수달피, 바다표범 등의 신을 가공해서 만든 가짜가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다. 진품을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진짜 해구신은 암캐에게 냄새를 맡게 하면 놀라 도망을 친다는 것이고, 병에 넣고 얼음이 얼 수 있는 온도로 했을 때 그 물이 잘 얼지 않는다고 한다. 해구신은 잡은 물개의 신을 말려 술에 하루쯤 담가 충분히 불린다. 그 뒤 종이에 싸서 뭉근한 불에 구워 썰거나 달여서 먹는다. 뜨겁게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고 찌어 가루로 쓰거나 환약을 짓기도 한다. 한 마리의 음낭을 모두 잘라야 하는데 길이는 약 40cm 정도로 끝이 뾰족하다. 보통 교미하기 전 발정기의 것이 효력이 있을 뿐 그때가 아니면 아무 효과도 없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해구신은 이렇게 진짜를 구하기 어려운 데에 매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한방에서는 발기불능과 음위증에 쓰이는 온눌보천환에 바로 해구신이 주체로 되어 있는 것이다. 갱년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해구신을 애용하느니 보다는 매일의 식사를 충실히 해서 자기 체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해바라기씨 고열량식품, 고혈압, 신경과민의 효과. 해바라기씨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많다. 특히 아르기닌이 많다. 전래되는 말로는 시력이나 안색을 좋게 하고 손톱을 곱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고혈압과 신경과민에도 좋다 하는데 그것은 해바라기씨에 많은 칼륨,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과 일반 곡류가 정제 과정에서 상실하기 쉬운 비타민 B 복합제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이 성분이 부족하면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레시틴이 많이 들어있다. 성분상의 특색과는 별도로 씨앗의 상태로 장기간의 보존에 견디어 크게 변질되지 않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만하다. 해바라기씨 중에 지질은 우수한 필수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될 뿐 아니라 효율이 높은 것은 이미 깨나 호도에서 말한 바와 같아. 씨앗은 직접 식용으로 할 뿐 아니라 착유해서 샐러드유나 마가린 제조용으로 쓴다.